요새요, 이분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잡자마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그 조난 자료, 엑스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업무를 마치고 나와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엑스파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특히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하태경 의원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물론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정보위 회의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정보위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그게 지금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파일인데 그게 문제가 있고 그거 자체가 우리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엑스파일을 좀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보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저는 국정원장은 어쨌든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에 있는 것이고 가장 다양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거는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역대 정권마다 국가정보기관 통해서 정보 수집했겠죠. 이게 무슨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원장 했다고 그때만 정보 수집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문제는 조금 전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장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마치 이걸 협박하듯이 들리긴 그렇게 들려요. 내가 이거 공개하면 발설하면 다칠 사람 많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장 자리가 회전 의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전 의자의 회전이 멈추기도 전에 지금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전직이라는 말이 지금 아직 어울리지도 않는 현직과 다름없는 이 신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책임감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밀성 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권력기관의 장이 아주 내밀하게 그것을 다루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보면은 그 정치 참여를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처벌도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수로 혹시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 나온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박지원 전 원장의 저 인터뷰 지난 10일 날 진행이 됐는데요. 만약에 실수였다면 바로 잡았을 텐데 바로 다음 날 11일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저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를 위해서도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러니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있다면서 논란 속에서도 재차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요건 최진봉 교수님한테 갈게요. 그럼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엑스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했고 그전에 검사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엑스파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존재에 대해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박지원 전 원장도 그 얘기했어요. 이게 내용이요. 마치 그 예전에 지라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네네.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되고 그냥 증권가에 떠도는 얘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카더라 통신 뭐 네,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거다. 네. 그러면 뭐 이 대선 때도 사실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엑스파일 문제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시 꺼내서 이거 마치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들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만 있겠냐고요. 모든 정치인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제는 뭐냐면 사실관계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마치 자기가 여러 가지를 봤으니까 내가 입을 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지만 엑스파일이 있고 그 엑스파일이 터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마치 사실화돼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지정해서 이 사람에 대한 엑스파일 내가 봤는데 이거 터지면 이분 큰일 난다. 뭐 아까 이혼당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라면 네. 더더욱 주의해서 발언하시길 맞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SNS에 박성배 변호사님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 언론의 관심 끌기 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데 일단 이번 고소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아니 일단 전직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국정원 그러니까 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원장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유력 인사들에 관한 엑스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형식적으로도 비밀로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즉, 저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하. 허주원 변호사님, 당장 뒤통수 맞은 곳은 국정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인터뷰는요,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불필요한 정쟁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국정원이 11일에요, 보도자료를 내고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재직할 때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이 전직 원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 전 원장이 같은 날 자기 SNS에 일단 사과를 했어요. 본인의 어떤 그 국내 정보를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내 정보를 더 이상은 수집하지 않지만 과거에 수집했던 그 자료들이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도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좀 아쉽다는 점을 말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몸담았던 기관에 어떤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개 발언은 유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 발 물러선 느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스파일을 전부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요구를 하면은 원작의 재가를 받고 메인 서버를 열어서 추출된 문건도 원장이 맨 먼저 보게 해라.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은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남아가지고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도 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라고 했던 거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저에게 제발 원장태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국정원 엑스파일 얘기했다고 해서 비난이 있습니까? 뭐 심지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 없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까요? 11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 그때 질문을 합니다.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국정원법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겠느냐? 그러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면서요. 근본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미 물이 엎어졌는데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엎어진 물에 대한 뒷수습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분이 그 지금 X파일의 존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한 해외에 관한 이야기까지 지금 쉴 새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소위 그 문모닝이라고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본인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그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야기고 근본적으로 인사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푸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뭐 건더기 뺀 곰탕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윤 대통령도 나토에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국정 전반에 관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입틀막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글쎄 이걸 사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 발 물러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만두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됩니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하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일단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한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또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시더라도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정원과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안 하시는 것이 적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근본적으로 궁금해요. 뭐 정치 구단이라고 뭐 세간에서는 평가하는데 아니 이렇게 자신의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몰랐어요? 알았을 거예요. 왜 볼 이런 때는 발언을 해요? 그러면?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론의 핵심에 본인이 가고 싶은 거고 물론 나중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본인한테 법적인 처벌까지도 올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본인이 물러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야 언론에 자꾸 불러주고 인터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파급력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민주당의 복당까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목적이 어떻든 간에 수단이 과연 인정받을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